안녕하세요. 만약 저 멀리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여러분 주유소 갈 때 내는 기름값, 마트에서 내는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현대경제원 보고서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이걸 보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어떻게 우리 지갑에까지 충격파를 던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물론 가설이긴 한데 이게 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바로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뉴스 헤드라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갑 사정과 연결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끈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충격파가 뭔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분쟁이 터지면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네, 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전 세계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데 만약 이란이 여기를 딱 막아버린다? 와, 그 충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역사가 이미 다 보여줬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 그리고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중동에서 뭔가 큰일이 터졌다 하면 국제 유가는 진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딱 그런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유독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경제가 가진 아주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단하죠.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타이틀 뒤에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인데 기름 쓰는 양, 그러니까 석유 수비량은 세계 7위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주력 산업들이 뭐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전부 기름을 엄청나게 먹는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돌리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한 그런 구조인 겁니다. 바로 이 숫자, 5.63. 이게 지금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GDP 10,000달러를 벌기 위해서 석유 5.63배럴을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석유 의존도가 높은데 만약에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소가 예측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둘 다 좀 암울합니다. 먼저 비관적 시나리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는 상황인데요. 이것만 해도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나올라요. 경상수지도 260억 달러나 줄어들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일 쇼크 시나리오입니다. 유가 150달러. 이건 그냥 재앙 수준이에요. 성장률은 0.8%포인트나 곤두박질 치고 물가는 무려 2.9%포인트나 폭등합니다. 경상수지는 767억 달러나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서에서는 스크류플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스크류가 쥐어짠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쥐어짜이는 상황인 거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밥값 안 오르는 게 없는 바로 그 숨막히는 느낌 다들 아시죠? 이걸 좀 더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죠. 왜 최악이냐면 이걸 해결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보고서에서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경제 폭풍을 막아낼 방파제를 쌓을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석유 같은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고요. 둘째, 거시경제 정책을 아주 신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물가랑 경기 둘 다 놓칠 수 있거든요. 셋째, 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필수품 가격은 정부가 나서서 좀 안정시켜야 하고요. 넷째, 기업들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오르고 수익은 줄어들 테니 비상계획을 짜둬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석유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 이 보고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풍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비가 내리기 전이다. 일을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 선제적인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눈앞의 위기를 막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석유 가격 변동에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 좀 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말입니다. 어쩌면 그 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분석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